여러분, 요즘 하루가 어떠신가요? 혹시 나이가 들수록 이런저런 걱정들이 늘어나서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느껴지진 않으신가요? 아님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핸드폰 속 누군가의 모습과 나를 비교하면서 우울해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얼마 전 저도 남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난 왜 이 모양일까 하며 휴대폰 속 사진만 들여다본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야기할 내용 중에 두 번째 방법을 한 달 동안 꾸준히 실천해 보면서 정말 기적처럼 마음이 많이 편안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의 특별한 가르침을 통해 하루가 한결 가볍고 즐거워질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잘 실천하셔도 뭐 특별하거나 좋은 일이 딱히 없어도 유독 기분이 좋은 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젊은 시절을 돌아보면 늘 누군가와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누가 더 좋은 대학을 나왔는지, 누구 자녀가 더 출세했는지, 누구네가 더 큰 아파트에 사는지 비교하고 경쟁하죠. 우리는 당연히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순 없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결국에는 각자 처지가 다르고 살아가는 방향도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2년 전 전직 동료의 화려한 일상 사진들이 모두 거짓이었던 충격적인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전 회사 동료 사진을 보고 정말 한동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50대 초반에 회사를 그만둔 분인데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부러운 사진들이 올라왔어요. 호화로운 식당에서 찍은 사진, 해외여행 다니는 모습, 화려한 모임 사진들. 조기 퇴직하고 인생 역전했다는 소문이 회사 동료들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한테까지 퍼졌습니다. 사실 저도 김 씨와 전에 직장에서 친분이 있어 한때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는데 워낙 유명해져서 우연하게 인터넷에서 근황을 보게 된 거죠. 처음엔 나랑 다르게 정말 멋지게 사네 하며 부러워했는데 나는 지금까지 뭐하고 있나 하는 자괴감이 들면서 제 처지가 참 초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매일 김 씨가 올리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정확히 무슨 감정이라고 설명은 못하겠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열린 모임에서 김 씨를 우연하게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김 씨인지 아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사진 속 당당하고 여유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피곤해 보였거든요. 박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사진에서 많이 봤어. 이렇게 보니 반갑네. 어머, 명서가 요즘 해외여행 다니느라 바쁘다며? 부럽다 정말. 그래, 얼마 전에도 프랑스 레스토랑 사진 올린 거 봤는데. 하지만 김 씨의 반응이 영 시원찮았습니다. 평소 인터넷에서 보던 그의 모습과는 달리 질문이 나올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술잔만 기울였죠. 모임이 끝나갈 무렵 김 씨가 조용히 제 옆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선배님, 제가 사실 할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여기서 말씀드리긴 그렇고 시간 되시면 잠깐 어디서 차라도 한잔 하시죠. 그렇게 저희는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김 씨는 4,0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한숨을 내쉬며 말하더군요. 처음엔 퇴직하고 우울해서 기분 전환 삼아 비싼 식당 한번 갔었는데 알고 보니 김 씨는 주위의 시선이 무서워서 대출을 받아가면서 무리하게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첫째가 결혼할 나이라 체면이라도 지키고 싶었어요. 은행 빚으로 여행도 다니고 비싼 음식점도 가고 사진만 찍어 올리면 주위에서 부러워하니까 그게 마치 제 자존심을 지키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빚은 자꾸 늘어나고 아내는 절약하자고 해도 저는 자꾸 허세 부리느라 돈 쓰고 완전히 악순환 연속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선배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좀 급해서 1,0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 달까지만. 김 씨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통장을 꺼내더니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통장을 펼쳐보니 잔고는 5만 원 남짓. 그동안 자랑했던 호화로운 생활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후배를 돕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당장의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미안하네. 난 그 돈을 빌려주는 것보다 자네가 이제라도 허세를 버리고 현실을 직시한 게 더 고맙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가족들과 함께 차근차근 다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그토록 부러워했던 사진 속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제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러워했던 그의 삶이 한낱 거짓된 이미지였다는 게 참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감사함을 모르고 남의 삶을 동경하느라 내가 살아온 삶을 초라하게 여겼던 지난 날들이 부끄럽기까지 했습니다. 남들 눈에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아내랑 손잡고 산책하는 이 소소한 행복. 이게 진짜 부자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박 씨는 남들의 화려한 인터넷 속 세상을 들여다보던 습관을 끊었습니다. 대신 아내와 함께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제 일상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화려한 직업을 선택해서 세상의 주목을 받지만 또 누군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가치를 찾고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내 옷도 아닌 옷을 입으려고 무리하게 노력하거나 상대방을 질투하면서 마음 고생할 필요가 굳이 있을까요? 남의 삶을 내 삶에 끼워 맞추려 하는 것은 애초에 무의미한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비교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진짜 나에게 집중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이 저마다 다릅니다. 예컨대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잖아 라고 자책하거나 저 사람보다는 낫네라며 우월감을 느끼는 순간 내가 정말 잘하는 게 뭔지 놓치기 쉽습니다. 얼굴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른데 하나의 기준을 놓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비교에 쏟던 내 에너지를 하루에 5분씩만 오늘 즐거웠던 일, 감사했던 일, 기뻤던 순간을 기록해 보세요. 처음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런 기록이 쌓이면 분명 내 인생에 확신이 생길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든 내 것으로 만들려는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나이 들수록 알게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꼭 모든 걸 소유해야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는 67세 어르신은 정말 한때는 경제적으로 너무 풍족하고 건강도 좋고 못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류마티스 관절염이 어르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젊었을 땐 정말 욕심이 많았어요. 돈도 더 벌고 싶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도 가고 싶고, 늘 뭔가를 더 가지고 싶어 했죠. 그리고 그렇게 뭔가를 더 많이 소유해야만 행복해질 거라고 완전히 믿고 있었어요. 사실 그때는 뭘 해도 하룻밤 푹 자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괜찮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멀쩡하던 손가락이 조금씩 저릿저릿 아프기 시작하더니 아침이면 온몸이 굳어있고 관절이 정말 칼로 베는 듯 아프더라고요. 손주들이 할머니 안아주세요 라고 하면 너무도 안아주고 싶지만 몸이 따라주질 않으니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좋아하던 산책조차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면서 그제서야 제가 진정으로 바랬던 것이 큰 집이나 많은 돈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는 건강한 사람이란 걸 알았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 통증 없이 걸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정말 전 재산과도 바꿀 수 있어요. 다 필요 없고 그냥 지금은 안 아팠으면 합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은 본능적으로 더 많이, 더 좋게 라는 생각을 늘 품고 삽니다. 특히 몸이 건강할 때는 건강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더 많은 돈을 갖고 있어야만 마음이 든든할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하지만 막상 욕심을 부리다 보면 어느 순간 도대체 어디까지 가져야 만족하지
하는 끝없는 결핍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모든 걸 가져야만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소유라기보다 그 순간의 경험과 기억일 때가 훨씬 많거든요. 여행에서 아름다운 펜션에 머문다고 그 펜션을 꼭 사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 만족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손에 쥐기 전의 순간이 가장 설레고 행복할 때가 많습니다. 막상 내 것으로 만들고 나면 곧 익숙해져서 다음 것을 찾아 헤매게 되죠. 오히려 잠깐 보고 잠깐 즐기고 그 기억을 간직하는 편이 더 오래 행복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욕심을 아주 조금이라도 내려놓으면 정말 신기하게도 하루 종일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항상 더 나은 것, 더 많은 것을 갈망하다 보면 마음이 편안할 날이 없습니다. 설령 그것을 손에 넣더라도 곧바로 다음 목표가 눈에 들어오고 그렇게 끊임없이 결핍을 느끼게 되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작은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마음을 갖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소소한 행복을 매일 감사히 여길 때 신기하게도 즐거운 하루가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사는 게 버겁고 힘드신가요? 하지만 이 힘듦 속에서도 우리에겐 감사할 일들이 분명 있습니다. 오늘 저녁 잠자리 드시기 전에 잠깐 눈을 감고 하루를 돌아보세요. 지금 살아서 고민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늘에서 내려준 선물이었음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은 가진 것을 잃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쫓느라 바쁩니다. 남들보다 뒤처질까 조바심 내고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 안간힘을 쓰죠. 하지만 오늘 들려드린 두 분의 이야기처럼 때론 잃어봐야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 허세 부리다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소박한 진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닫게 되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일상이 누군가에겐 간절한 꿈일 수 있다는 걸, 아침에 일어나 걸을 수 있다는 것, 저녁에 가족과 맛있는 밥 한 끼 나눌 수 있다는 것,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볼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평범한 순간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특별한 선물이라는 걸 말입니다. 욕심이 줄어들 때 행복이 들어설 자리가 생긴다라고 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 잠시 마음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나, 지금의 내 모습으로 충분히 행복하다라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분 좋은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